이제 2장에 있는 내용 중에 H양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H양이 질문한 게 2장 8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게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관점에서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이 요거를 증명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있다. 그러면 요 A라는 것은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논리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A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이 유리수라는 것은 뭐 2라든지 마이너스 2라든지 뭐 3분의 5라든지 이러한 수들인데요. 모든 유리수가 가지는 공통점은 어떠한 유리수든지 간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가령 뭐 6분의 4라는 것도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형태가 뭐냐라고 하면 분모하고 분자, 분모와 분자의 분모 분자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하분수, 기하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가 되는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 1하고 2는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서로소고요. 6분의 4는 3분의 2로 표현할 수 있는데 3하고 2는 역시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서로소인 관계죠. 그래서 이거를 기하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분모와 분자를 서로소가 되는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유리수가 가진 어떤 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배경 지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면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A가 유리수라면 A는 P분의 Q의 꼴로 표현할 수 있고 P하고 Q는 서로소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A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P 곱하기 P 곱하기 Q 곱하기 Q가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2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Q 곱하기 Q는 2 곱하기 P 곱하기 P가 되는데 Q가 만약에 2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좌변 같은 경우는 Q가 두 번 곱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는 2라는 소인수는 짝수개가 됩니다. 근데 우변 같은 경우는 만약에 P가 역시 2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P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2라는 소인수도 짝수개에 들어있는데 문제는 여기 앞에 2가 하나 더 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좌변하고 우변에 2라는 소인수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갔을 때는 2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좌변은 Q 곱하기 Q의 꼴, 즉 Q가 두 번 곱해졌기 때문에 2가 짝수개에 들어있지만 자, 우변은 P 곱하기 P에다 2가 곱해졌기 때문에 2가 홀수개에 들어있다. 자, 그럼 2가 홀수개고 2가 짝수개는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양변이. 따라서 이제 모순이 생긴 건데요. 자, 이 모순. 그럼 이 모순은 왜 생겼느냐를 찾아보면 모순이 생겨난 이유가 뭔가를 한번 탐구를 해보면 A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간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A를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했더니 이렇게 모순이 생기더라. 그래서 A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A의 값은 무리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신 겁니다. 자, 이거랑 좀 비슷한 방법으로요. A 곱하기 A가 3이 된다. 이걸 만족하는 A도 무리수다라는 거를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A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P분의 Q의 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좌변은 P분의 Q 곱하기 P분의 Q 이꼴 3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Q 곱하기 Q는 3 곱하기 P 곱하기 P가 되는 거고 양변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변에 3이 들어있으니까 좌변에도 3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Q가 만약에 3의 배수다, 즉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Q가 3이라는 소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얘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총 2개가 되는 거고요. Q가 3이라는 소인수를 2개 가지고 있다면 얘도 2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총 4개가 되는 거죠. 결국 3이라는 소인수를 좌변에는 몇 개를 가지고 있냐? 짝수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변을 보면 우변은 P가 만약에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짝수개가 나오는데 요거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결국 우변은 홀수개가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P가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변은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홀수개가 되는 거고요. P가 3이라는 소인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는 요 3까지 표현해서 총 3개가 되니까 역시 홀수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좌변은 3이라는 소인수가 짝수개, 우변은 홀수개니까 서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를 P분의 Q, 즉 유리수라고 놓은 게 잘못됐다. 그러므로 A는 무리수다. 이러한 논리를 펴시는 거죠. 이게 이제 H항이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한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장에서 두 번째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112쪽에 순환소수 관련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가 존재한다. 그런데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존재한다.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그리고 이것은 유리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유한소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 어떤 수라면 분모 분자에다가 2하고 5를 짝수개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2가 하나, 5가 2개니까 2를 하나 곱해서 짝수개를 맞춰준다면 무조건 분모는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소수 형태, 즉 이런 식의 유한소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한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 중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다면 적당한 수를 곱해가지고 2하고 5를 짝수개를 만들 수가 있고 개수를 똑같은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끊어지는, 딱 멈추는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리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6분의 11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모가 2나 5 말고 3, 즉 소인수 중에 3이라는 소인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이렇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자, 11을 6으로 나눠주면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5가 되죠. 그러면 이 나머지는 당연히 6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가 있으니까 계속 유한소수 나눠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 또 나눠주면 여기 나머지 0을 써줘서 50, 6, 6에 36, 6, 7에서 6, 8에 48, 6, 8에 48이니까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자, 역시 이 나머지는 6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나눗셈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 3, 18이 되죠. 그러면 역시 나머지가 2가 되고요. 이 나머지는 역시 6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나눗셈을 진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6, 3, 18이 돼서 또 나머지가 2가 나와서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죠. 그럼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11 나누기 6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 1.83333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똑같은 것들이 순환하니까 이거를 순환소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순환소수가 되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으로 나눠주면 그 나머지는 6보다는 작은 나머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를 내가 6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6보다 작은 수, 즉 1, 2, 3, 4, 5가 반복되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가 0이 나온다면 나눠 떨어지니까 이 경우는 유한소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6보다 작은 나머지 1, 2, 3, 4, 5가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6으로 나눠주면 6보다 작은 수는 유한계가 되고요.
그 유한계의 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똑같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으로 나눴더니 뭐 나머지가 5더라. 그 다음은 나머지가 4더라. 그 다음은 나머지가 3이더라. 그 다음 나머지가 2더라. 그 다음 나머지가 1이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 나오는 나머지는 어쨌든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 4, 3, 2, 1 이 5개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나머지는 이 5개의 숫자 중에 하나인 어떤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3이 나왔으니까 3이 나오면 그 다음에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2가 나오면 그 다음에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1이 나온다면 1이 나오고 나서 3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순환하는 순환 마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나와서 나눠 떨어져서 유한소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나머지는 이러한 1, 2, 3, 4, 5 중에 하나가 반복돼서 나오고 계속 1, 2, 3, 4, 5 중에 하나가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나왔던 똑같은 나머지가 반복돼서 나와서 결국 순환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H양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자, 예를 들어 좀 복잡한 7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11분의 7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유한소수냐 순환소수냐라고 하면 당연히 분모가 2나 5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당연히 순환소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11을 7로 나눠보면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눠보면 7로 35 5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7, 7에 49 하고 또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7, 1은 7 나머지는 또 7보다 작은 수 이렇게 나오고요. 7, 4, 28 나머지는 역시 7보다 작은 수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7이 14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수 또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 8에 56 하면 역시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수 4가 나오게 되고요. 7, 5, 35 하면 역시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수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나눗셈의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5, 7, 1, 4, 2, 8까지 가고 다시 5가 반복이 됐죠. 5가 나오니까 그 다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나머지가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순환수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우리가 어떤 수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항상 0, 1, 2, 3, 4, 5, 6 7보다 작은 수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유한수수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빼버린다면 나머지는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가 계속 나오다가 어쨌든 이 숫자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하면 첫 번째 나머지가 4가 나왔고요. 그 다음 5가 나왔고요. 1이 나왔고요. 3이 나왔고요. 2가 나왔고요. 6이 나왔고요. 4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4라는 나머지랑 똑같은 나머지가 반복돼서 출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똑같은 나머지가. 왜냐하면 어차피 나머지는 이 6개 중에 하나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똑같은 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이 돼서 똑같은 나머지가 나온 순간 똑같은 형태의 이런 순환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가 다시 똑같은 게 나오는 순간 다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유리수는 나눗셈의 관점에서 보니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유한소수고 나머지가 0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이런 것들은 유한계니 언젠가는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게 나오면 결국 이 순환마디, 순환하는 부분이 계속 같은 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교수님은 순환소수,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 아니면 순환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신 겁니다. 설명을 하신 거죠. 자,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투 최영기 교수님에 대한 헌정 리뷰 비슷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있는 오랜만에 느껴본 수학의 언어에서 어떤 기쁨과 감동을 느꼈는데요. 이 책을 구입하신 독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